안녕하세요. 이가루 경매 김준형입니다. 제가 오늘은 경기도 화성시 향남에 위치한 다가구 주택 경매 물건 보고 왔는데요. 건물의 연식이 2020년도식이라 한 5년 정도밖에 안 된 건물이고요. 외관도 상당히 깔끔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4월부터 진행되는 경매 교육 몇 자리 안 남았으니까요. 빨리 신청해 주시고요. 그리고 경매 컨설팅도 이가루 경매입니다. 지금부터 현장 영상을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향남에 있는 다가구 주택을 보러 나와 있습니다. 바람이 상당히 많이 부네요. 오늘 보는 건물은 지금 전면에 보이는 이 건물이고요. 1층에는 두 가구가 배치가 되어 있다고 나오는데 아마 현황은 내부로 들어가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1층, 2층, 3층으로 된 다가구 주택이고요. 네, 향남에 위치해 있습니다. 건물 외관은 전반적으로 괜찮아 보입니다. 그리고 건물의 경계는 이쯤으로 되어 보입니다. 저희 건물의 측면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도시가스는 이렇게 5개가 배치가 되어 있고요. 건물의 측면은 이런 모습이에요. 이렇게 되어 있고 지금 벽돌로 마감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건물 앞으로는 5대 정도 주차가 가능해 보입니다. 이렇게 5대 정도가 주차가 가능하고요. 101호와 102호인가요? 밖에서 들어가게끔 되어 있네요. 여기가 101호이고요. 지금 여기 옆에는 문 편말이 없는데 아마 102호로 추정이 됩니다. 이제 건물 내부로 한번 들어가서 보도록 할게요. 네, 이제 건물 내부로 들어왔습니다. 건물 내부 오른쪽에는 전기 계량기가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고요. 지금 여기 1개 정도가 떨어진 것 같아요. 네, 전체적으로 많이 붙어 있는 모습이고, 그리고 이쪽 왼쪽으로는 인터넷 통신 당장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제 1층인데요. 1층이 안쪽을 보니까 이쪽이 103호로 배치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앞에가 102호로 되어 있습니다. 밖에 편말이 없는 호실은 104호로 생각이 됩니다. 이제 2층으로 올라가 보도록 할게요. 네, 건물 내부는 대리석으로 마감이 되어 있고요. 전반적으로 양호해 보입니다. 2층은 201호, 202호 이렇게 2개의 호실이 위치해 있습니다. 특별하게 하지 않은 것 같아요. 조금 더 올라가 볼게요. 3층은 층과 좀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3층은 복층 구조로 되어 있을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요. 지금 302호와 301호 이렇게 2개의 호실이 있는데 우편물을 수령을 안 해서 그런지 이런 우편물 수령함 쪽지가 많이 붙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3층까지 이러한 구조로 되어 있고요. 내부를 전반적으로 보니까 그렇게 큰 하자는 없어 보이는 건물이에요. 내려가면서 건물의 컨디션을 한 번 더 쭉 보도록 할게요. 아마 지금 201호와 202호는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되고요. 3층은 제가 보기에는 거주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1층은 이렇게 2개의 호실이 안쪽으로 배치가 되어 있었죠. 이제 밖으로 나가 볼게요. 건물의 주변 환경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변에는 다 다가구 주택으로 배치가 되어 있고요. 아마 이쪽은 이 향남에 다니는 직장인들의 수요가 많을 것 같아요. 네, 건물의 측면은 이렇게 되고, 이제 건물 영상을 마지막으로 이렇게 한번 쭉 보면서요. 제가 나머지 내용은 사무실에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장 영상을 보면서 뭔가 좀 이상한 점을 발견했을 수도 있는데요. 보통 신도시 다가구 주택 같은 경우에는 가구수 제한이 있습니다. 근데 현장 영상에서 봤듯이 가구수가 1층에 4개, 2층에 2개, 3층에 2개, 총 8개로 구성이 되어 있었는데요. 제가 도면을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도면을 보니까 1층, 2층은 도면상 2가구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현장 영상에서 봤듯이 101호의 문은 이쪽으로 위치해 있었고요. 그리고 104호의 문은 이쪽으로 위치를 해 있었습니다. 현관으로 들어가면 또 여기가 102호, 103호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었는데요. 방 쪼개기를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방 쪼개기를 어떻게 했는지 설명을 드릴게요. 101호와 102호는 이쪽을 이렇게 막아서 방을 쪼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가벽을 쳤다 보니까 원상복구도 그렇게 힘들어 보이지는 않는 상황이고요. 101호 같은 경우에는 1.5룸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102호도 1.5룸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3호와 104호도 이렇게 쪼개서 방을 분리를 해놓은 것으로 보입니다. 1.5룸으로 다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 주택을 낙찰 받으시는 분들은 1층 양성화는 그렇게 어려 보이진 않습니다. 이 가벽만 헐어내면 양성화는 가능하니까요. 이런 부분들 참조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1층은 1.5룸 4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2층 같은 경우에도 현장을 가보니까 총 2가구로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도면을 보니까 1가구로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 여기 이렇게 막아서 분리를 해 놓은 것 같습니다. 지금 이쪽에다가 문을 한 개 더 낸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쪽이 201호이고요. 이 반대쪽은 지금 202호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 3룸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3룸인데도 화장실은 이렇게 다 2개씩 배치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202호 같은 경우에는 세탁실이라고 써 있는데요. 아마 이 부분을 욕실로 변경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는 부분입니다. 2층 같은 경우에도 이 벽만 헐면은 원상복구는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요. 원상복구를 하실 분들은 이렇게 검토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2층 같은 경우에는 면적도 상당히 넓다 보니까 주인이 거주하기에는 괜찮아 보이는 넓은 공간이고요. 주인이 거주한다면 방은 총 6개가 되겠네요. 3층 같은 경우에는 현장 영상에서도 방이 2개로 되어 있었죠. 도면하고 일치합니다. 지금 3층만 위반이 아니고요. 1층, 2층은 다 위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3층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투룸의 구조로 적용이 되어 있고요. 다락층까지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락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은 내부에 이렇게 위치를 해 있습니다. 3층 같은 경우에는 욕실도 이렇게 2개가 배치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거실과 주방이 넓어서 구조는 괜찮아 보입니다. 3층에서 이용하는 다락층의 도면입니다. 다락층에도 아마 방이 구성이 되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도면을 보니까 한 2개 정도 이렇게 방을 만들어 놨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감정평가서에 도면이 없던데요. 세움터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세움터에서 발급하는 방법은 제가 링크를 걸어 둘 테니까요. 이 링크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오늘 소개해드린 경매 물건의 위치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에 위치해 있고요. 향남 이지구에 위치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위쪽으로 조금만 올라가면 향남 이지구가 이렇게 크게 자리 잡고 있고요. 그리고 밑으로 조금만 내려가면 제약단지가 위치해 있습니다. 이 제약단지의 근로자분들의 수요를 많이 받을 수 있는 지역이고요. 화성하면 공장들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아마 임차 수요에는 크게 문제가 없어 보이는 그런 지역입니다. 지금 이 지도를 보면 알다시피 이렇게 다 공장들로 빼곡하게 차 있는 모습인데요. 주변에 공장이 많다 보니까 임차 수요는 상당히 풍부한 지역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이 물건을 낙찰을 받으면 공실 염려는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입지에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제 경매 사건을 보도록 할게요. 사건 번호는 2024 타경 51,112번입니다. 다가구 주택으로 분류가 되어 있고요. 위치는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상신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정확한 주소는 상신리 1277-11번지에 위치해 있고요. 이 경매 목적물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이 주소로 가서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토지의 면적은 78평 정도 됩니다. 일반적인 택지지구에 있는 토지의 면적이고요. 건물의 면적은 151평 정도 됩니다. 감정가는 12억 정도의 감정평가가 되었고요. 지금은 신권에서 유찰돼서 8억 5,600만 원부터 진행이 되는 물건입니다. 수도권에 이렇게 8억 5,600만 원 2차 물건 같은 경우에는 이때부터 검토를 해야 됩니다. 여기서 한 번 더 유찰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 2차 금액을 넘길 가능성은 상당히 많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물건이 괜찮으신 분들은 4월 22일 날이 입찰 기일이니까요. 지금부터 확인을 해보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토지의 건물의 현황을 보니까 토지는 한 필지로 되어 있고요. 신도시다 보니까 도로에 대한 걱정은 없겠죠. 그리고 건물은 1층부터 3층까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현황상은 1층 4가구, 2층 2가구, 3층 2가구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건축물 대장을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건축물 대장을 보니까 현재 위반 사항으로 등재는 되어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가구 수는 총 5가구로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현장에서 봤듯이 총 지금 8가구로 되어 있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1층에는 가구수는 안 나와 있죠. 2층에도 가구수가 안 나와 있고 3층에도 가구수가 안 나와 있어요. 이럴 때는 감정평가서에도 도면이 없으면 세움터에 접속을 해서 도면 요청을 꼭 하셔야 됩니다. 제가 링크는 다시 한 번 더 걸어 드릴게요. 건물의 사용 승인일은 2020년 12월 22일입니다. 현재로부터 한 5년 정도 된 것 같은데 2020년 말에 준공이 된 거라 한 4년 정도 됐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승강기는 없고요. 주차는 5대가 주차가 가능합니다. 주차 같은 경우에는 그 맞은편 도로에도 주차가 가능하다 보니까 주차는 상당히 좀 여유 있는 편이었습니다. 그리고 변동사항에도 특별한 내용은 없는데요. 지금 현재 방을 쪼개놨기 때문에 경매가 끝나면 아마 위반 건축물로 민원이 들어가서 등재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는 그런 건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임차인의 현황을 보니까 말소기준 권리가 2021년 1월 7일인데요. 이 말소기준 권리보다 전입이 빠른 임차인이 있다면 우리는 인수를 해야 되고 말소기준 권리보다 전입이 늦다면 대항력이 없는 상황이 되는데요. 점유는 했다라고 가정을 하고 쭉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2020년 1월 7일보다 전입이 빠른 임차인이 없기 때문에 낙찰자는 임차인들에 대한 권리를 인수할 사항은 전혀 없는 건물입니다. 이 임차인들과 명도 협의만 잘하면 될 것 같은 그런 물건이에요. 근데 임차인들도 보통 소액임차 범위에 들다 보니까 아마 대부분 배당을 받아갈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201호와 301호 임차인 같은 경우에는 소액임차 범위에도 포함이 안 되다 보니까 아마 명도 협의는 별도로 필요할 것 같은 그런 물건입니다. 202호도 소액임차 범위에 해당이 없네요. 그리고 건물의 등기부등본을 보니까 근저당권이 말소기준 권리로 되어 있는데요. 채권 최고액은 지금 3억으로 잡혀 있는 상황이고요. 근저당권 설정자가 경매를 신청해서 임의 경매로 진행이 되고 있는 사건입니다. 청구 금액은 3억 8,800만 원이니까요. 이 청구 금액을 기준으로 배당 계산을 해보시면 아마 임차인의 명도 난이도도 대략적으로 감을 잡을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토지의 등기부등본을 보니까 토지도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 일단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권리관계도 깔끔하고요. 임차인도 인수할 내용이 없다 보니까 낙찰만 받고 나서 임차인들과 명도 협의만 적당히 잘 되면 되는 그런 물건이다. 권리상 하자는 전혀 없는 물건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디스코를 보니까 2024년도에 거래된 매물들이 이렇게 두 건이 위치해 있습니다. 2024년 5월 달에 8억 500만 원 정도의 거래가 된 주택이 있네요. 대지 면적은 77평이고요. 연면적은 133평. 오늘 저희가 보는 건물과 상당히 유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보는 건물 같은 경우에는 8억 5천 정도에 진행이 되는 물건이다 보니까 이 거래 사례를 보면 아마 이번 회차에는 유찰의 가능성도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외부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오늘 저희가 보는 건물과 크게 다르진 않은 것 같습니다. 아마 이 물건도 지금 5가구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아마 뭐 방을 쪼갰는지는 확인이 되진 않지만 아마 5가구로 전부 다 적용이 되어 있는 그런 다가구 주택 단지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실거래 사례를 보도록 하면요. 2024년 7월 달에 또 9억 3천만 원에 거래가 됐고요. 2024년 3월 달에도 8억 4천만 원에 거래가 된 이력이 있습니다. 이 거래 사례를 보니까 아마 우리가 보는 경매 물건 같은 경우에는 이번 회차의 유찰 가능성도 예상을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부동산에 가도 아마 이 정도 금액에는 거래할 만한 물건들은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물건에 관심 있는 분들은 인근의 부동산에서 매매 시세도 확인을 해보시길 바랄게요. 이제 네이버 부동산으로 월세를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1층 같은 경우에는 1.5룸으로 되어 있었는데요. 1.5룸 같은 경우에는 보증금 500에 월세 55만 원으로 이렇게 임대 매물이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부 면적은 한 10평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1.5룸이 나올 수 없는 구조인데 이렇게 1.5룸의 광고가 나와 있다는 것은 전부 다 위반 건축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층과 3층 같은 경우에는 3룸의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3룸은 지금 매물로 나와 있는 게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투룸 같은 경우에는 보증금 1000에 월세 68만 원에 나와 있는 물건들도 있고요. 제가 보기에는 3룸은 한 75만 원 정도는 충분히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층 같은 경우에는 3룸 2가구였고요. 그리고 3층 같은 경우에는 투룸이었는데 북층에 다락을 사용을 할 수 있다 보니까 아마 북층에도 방은 1개 정도는 구성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3룸으로 보면 될 것 같고요. 3룸 같은 경우에는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75만 원으로 한번 수익률을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임차 현황은 저는 이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1층 같은 경우에는 다 1.5룸으로 되어 있었고요. 보증금 500에 월세 55만 원으로 세팅은 가능할 거예요. 그리고 2층부터 3층까지는 다 3룸으로 동일하게 계산을 했습니다.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75만 원으로 계산을 했고요. 이렇게 전부 다 월세가 맞춰진다면 보증금 6000에 월세 520만 원으로 세팅은 가능합니다. 수익률을 계산을 해볼게요. 예상 입찰 금액은 최저 입찰 금액으로 계산을 했는데요. 실거래 사례를 보니까 아마 8억 5천 이하로 실거래된 사례도 있다 보니까 이번 회차에 유찰이 될 수도 있는 물건인 것 같기는 해요. 보증금은 6천만 원에 월세는 520만 원으로 세팅을 했을 때 수익률은 7.8% 정도가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번 회차에 유찰이 된다면 아마 다음 회차에서는 수익률이 많이 올라갈 것으로 그렇게 보여지는데요. 이 물건에 관심 있는 분들은 현장 가서 확인 한번 해보시고 입찰 여부를 결정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이고요. 이제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월 강의 자리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빠른 신청 부탁드리고요. 이번 주부터 진행을 합니다. 4주 동안 진행을 하니까 오른쪽 상단의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이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